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4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상경주도 있고요. 특별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게 오늘이 기회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특히 특별경주 같은 경우에는 별정경주가 많습니다. 거의 다 별정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초에 이제 군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마필들이 뛰었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이 연령별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순말, 암말, 그러니까 암말의 감량이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능력 차는 나는데 그 바운더리 내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레이팅 1점부터 80점까지 다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상위 등급의 마필을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경우가 많지만은 부중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일단은 뭐 저한테는 그야말로 뭐 기회로 보여지고, 뭐랄까, 이게 능력 평가에 정말 확신이 있다라면은 이번 주는 정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1호 경마는 열심히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 얼마나 많이 맞힐까? 일단은 뭐 희망적인 상상을 하면서 자, 이번 주 강공략 경주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1경주를 강공략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첫 경주긴 합니다만 저는 이번 경주를 적중을 하고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일단 하루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1경주 강공략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3경주 오늘 대상경주와 7경주고 8경주와 특별경주인데 A급입니다. A급 7경주, 8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가 7경주 SBS 스포츠 스프린트. 자, 이 경주를 제가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8경주 A급,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저렇게 강공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먼저 두 마리죠. 5번 서부 챔프, 그리고 외곽에는 8번 프로시드. 프로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렇게 뭐 세게 보진 않습니다. 뭐 GM사 때도 그랬었고 데뷔전 때도 편성이 약했었고요. 직전에도 편성이 강하지 않았던 내수였죠. 5줄의 여건. 딱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뭐 5번 서부 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예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스타트가 많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강력하게 믿을 정도의 저는 등록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저에 따른 노림수는 이제 한방 주력에 강하게 여러분께 힘을 실어줄 수 있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4번 탑다이아입니다. 탑다이아. 자, 이 마필은 직전에 출발과 동시에 기수가 낙마할 뻔했습니다. 착지불량이었고요. 그러니까 착지불량에 약간의 늑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탄력 자체는 정말 상당히 많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탑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이 마필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추입형 마필, 선입형 마필이 아니라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는 늑발 때문에 출발이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4번 마필 탑다이아를 강하게 믿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좋은 마필이 바로 외곽에 10번 온라인 좀비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필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방에 따른 기대치는 높았던 게 다 해봤습니다. 데뷔할 동시에는 워낙 순발력이 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도 붙어봤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는데 자, 이제는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와 동시에 앞선에 붙였지만은 거의 걸음이 없었고요. 그래서 마방에서는 직전에 따라가는 걸음이었는데 탄력 자체는 오히려 선행을 받았을 때보다는 따라가는 전개가 이 마필한테는 그야말로 맞는 옷이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 10번 온라이즈 온미입니다. 자, 1경주를 제가 감명에 여러분께 추천드렸고요. 뭐 2회 마필은 저로서는 뭐 경쟁이 없다고 보여지고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현재 5번 마필, 8번 마필 인기 마필이죠. 인기 마필.
자, 제가 이 마필을 빼는 여부는 일단 현장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뭐 빼기는 쉽지는 않죠. 그냥 뭐 받치기 정도 주망할 수 있겠지만은 강력한 누림수는 4번입니다. 탑 다이아. 자, 현재 뭐 인기 순위가 특히나 여러분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각 예상지별로 인기 순위가 거의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어떤 데는 1, 2, 3, 4, 5, 어떤 데는 6, 7, 8, 9, 10 이렇게 잡힐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고, 뭐 저는 제가 100% 정답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따로 추천 마무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은 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인기 순위에 크게 여러분들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1경주의 강공략의 누림수는 4번이다. 탑 다이아. 이 마필을 강축으로 해서 첫 번째 경주 강공략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꼭 적중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나는 뭐 신예 마필 간의 경쟁이긴 합니다만 실전에서 보여준 거는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마필 외에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딱 한 마리의 보병 마필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3번 애플킨, 그리고 6번 샤인볼트, 여기에 외곽에는 8번 컴플리트 파티입니다. 일단은 컴플리트 파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이 마필 이때 깜짝 활약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뒷심에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직전에도 종반의 탄력은 좋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마필은 좀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마필의 근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엇비슷한 마필 간의 경쟁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 컴플리트 파티.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8번 마필. 자, 6번 샤인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힘이 많이 찬 걸 느끼는 게, 자,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빠릅니다. 자, 이 샤인볼트라는 마필이 지난 12월 달이었죠. 데뷔 전에 상대가 좀 강했던 레이스였는데 서원행정계를 펼치고 종반에 아주 그냥 여유롭게 꼴찌했습니다. 여유롭게. 거의 종반에 걸음이 없었고요. 자, 그러니까는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순발력이 좋다라고 해도 뭐 마음에서는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힘이 덜 찬 신예 마필, 이때 당시만 해도 2세 마필이었죠. 앞선에 붙어도 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뒷심에 여력이 남습니다.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놓고 본다면은 샤인볼트라는 마필이 앞선에 이제는 전개를 펼치면은 이거는 버틸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있고요. 최근에 걸음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마필, 인기마 접전 속에 그래도 가장 변화가 뚜렷한 마필은 바로 6번입니다. 샤인볼트. 뒷심이 정말 많이 보완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애플킨 같은 경우는 직전에 3위에 그쳤는데 뭐랄까 종반에 딱 60m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1340m까지는 잘 뛰었는데 딱 60m로 버티지 못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거리가 200m 레이스 줄어들었죠. 상당히 유리한 여건입니다. 주목할 마필 바로 3번 애플킨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3파전 속에 그나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7번입니다. 바이롱스타. 글쎄요. 모래 반응의 변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주행사 때 첫 번째 주행사 합격을 했을 때 이때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정말 좋았다는 거는 웬만해서는 6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근데 데뷔전 때 이 마필이 상당히 여유롭게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주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이 다시 한번 출전하고 있는데 이때 검도 또 좋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주행사와는 다르게 경합도 있고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전개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지만은 어찌됐든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잠재력은 있다. 뺄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3번, 6번, 8번이 인기 마필로 보여지고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그나마 이 마필 중에 굳이 충마를 선정한다라면은 최근에 걸음의 변화 뚜렷한 6번 마필, 이 마필을 저는 가장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병 마필은 바로 7번 바이롱스타. 기본적인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3번, 8번 보병 마필은 7번 바이롱스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인데, 이거는 무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3경주.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겠고, 그에 따른 이유는 확실히 있고요. 오늘 정말 이제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많기 때문에 강공략 선정이 좀 쉽진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강공략 여러분께 제가 언급이 됐던 경주는, 예고를 듣던 경주는 좀 더 강도를 정말 강하게 높이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도 그렇고요. 일단은 뭐 혼전인 건 맞습니다. 혼전인 건 맞는데 주요 마필들의 이렇게 뭐 믿음이 크지가 않은 그런 이유가 있고요. 한번 볼까요? 자, 현재 뭐 인기로 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3번 마필, 뭐 이 마필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4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공비기가 좀 있죠. 근데 이 마필은 순발력은 정말 좋은데 마필이 제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컨트롤이 관건인데 뭐랄까 마필이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화 기수가 얼마나 이 마필을 잘 제어를 하느냐, 이 부분은 일단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더선 파이터, 글쎄요, 이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1위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 뭐 저렇게 뭐 내용을 인상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마필의 의지를 아꼈던 것도 아니고요. 거의 최선의 걸음이었고, 8번 마필이 그나마 이제 최근에 5등급에 우승했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대비 부중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직전에도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을 놓고 본다면 8번 마필도 역시나 검증이 필요 보이는 마필. 뭐 9번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 3번입니다. 러브 카우걸.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이게 인기 순위에서 딱 밀려 있을 때 이거는 정말 기회다. 정말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찬스다. 라는 판단이 드는 게 이유가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미 5등급에서 보여준 걸음과 기록과 능력은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앞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능력만 놓고 본다면. 자, 그런데 이제 공백기에 위추절하긴 합니다만 GM사 대원 자체가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C1 기수의 안장 자체도 역시 나쁘진 않고요. 전개 이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능력도 좋고 전개도 좋고 기승기수 역량 좋고, 물론 이제 딱 하나 훈련 강도가 조금은 약해진 게 요점이 좀 변수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이 마필은 원래 이렇게 뭐 강도 높게 강하게 오랜 시간 훈련을 하는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그 패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까지 놓고 본다면은 3번 마필의 의심이 여지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편에서 3번 마필이 만약에 인기순위에 밀려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뭐 100% 땡큐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경주에 제가 누리는 마필은 3번 마필. 참고로 말이 이제 1번 원더풀 남촌, 이 마필 여러분께 제가 여담을 설명드리는데, 항상 경주가 끝나고 마방에 들어오면은 마필이 힘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 마필이.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전에서 집중을 못하는 그런 특성 있는 마필. 그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한데, 제가 이 원더풀 남촌을 10전 1승이죠. 제가 이 1승을 했을 때 그때 강공략 경주로 제가 적중을 했던 고배당 경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만큼 제가 이거는 적중 광고가 아니라 그만큼 이 원더풀 남촌에 따른 능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 경주 최근 대비 이 마필의 성적이 계속 아쉽긴 한데 일단은 변화의 시점을 보이고 있고요. 서서히. 중요한 거는 최근 대비 거리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이거는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노리는 마필이 중장거리를 뛰었던 마필이 갑자기 대폭 거리를 줄여서 나왔다? 이런 마필들은 한 번쯤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원더풀 남촌은 복병 마필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1번 마필. 자, 그래서 이제 3경주는 저희 따라 오늘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누림새 마필은 3번입니다. 3번 놓고 갑니다. 러브 카우걸. 현재 GM사 때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체중 변동 추이가 거의 크지가 않은 모습인데, 현장에서 정말 뭐 체중이 압도적으로 많이 빠지거나 이런 변수만 없다라면은 저는 그냥 놓고 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의 누림새 마필은 3번 러브 카우걸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마필 놓고 강하게 투력 공략에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경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되고요. 이번 경주는 이두의 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장 이렇게 보이네요. 출전 수도 조촐한 그런 레이스고, 자, 오늘 크게 변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외곽의 노멀 하트케이, 그리고 6번 머스킨 플라이. 자, 이두의 마필입니다. 일단 하트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 부중이 직전 대비 1kg 좀 늘긴 했습니다만 56kg를 집어줬을 때도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밀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능력 발휘에서는 크게 의심이 없는 마필 5번 하트케이를 일단은 주문합니다. 하트케이. 자, 6번 머스킨 플라이인데 정말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임사 때도 이 마필은 추진했을 때 반응도 없었고요. 마필이 스피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뷔전 때는 그나마 이 마필이 조금은 나아졌네?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직전에는 스피드, 종반의 폭발력, 제가 이 복귀를 적어놓으면서 그러니까는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좋았을 때 세 가지인데 걸음이 양호했다. 아니면은 걸음이 정말 좋았다. 굿이었다. 아니면 세 번째는 압도적이었다. 자, 이 마필은 걸음이 정말 굿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러니까는 이런 성장세까지 놓고 본다면은 머스킨 플라이. 저는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 인정이 되고요. 자, 아마도 이제 5번, 6번이 많이 팔리는데, 저는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이두의 마필. 유력하게 보여지고, 그나마 이제, 능력은 좀 제가 볼 때는 밀린다고 봅니다. 5번, 6번 대비해서는. 그런데 그나마 상대 마필이 1번, 2번인데, 이 용비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2월 18일날 적중을 했던 경주였고요. 누림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1월 달에 변화를 보이고, 이때 입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랄까 걸음의 위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좀 잘 만나야 됩니다. 이번 경주 5번, 6번이 좀 많이 세 보이고요. 1번 마필도 마찬가지인 게 좀 더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은 유리하겠다. 직전에는 다소의 외곽 전개였기 때문에 거리 소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최저의 전개가 유리해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는 역시나 5번, 6번이 상당히 많이 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번, 1번은 가능권에는 둘 수 있겠지만은 3위권 경쟁을 저는 예측해 봅니다. 이두의 마필. 자, 그래서 4경주는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 6번 한방막권 인정입니다. 한방막권 인정이고요. 3위권 도전은 용비파워 2번 그리고 금악스타 1번 이두의 마필입니다. 5번을 기본 예측으로 6번 한방이고요. 여기에 2번, 1번 2번은 없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제는 5경주까지입니다. 자, 6경주부터는 엄청나게 정말 혼전이 예상이 되고요. 6경주부터. 근데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특별경주, 대상경주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5경주도 크게 이변의 변수는 없어 보이네요. 자, 이번 경주는 강축의 2위권 접전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8번 리치게이트입니다. 직전에 정우주 기수의 기승을 통해 가지고 준우승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선입 전개를 펼쳤었고요. 중반의 걸음도 상당히 끈끈했던 뒷심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자, 이번 경주 장추혁 기수의 안장 교체 나쁘진 않죠.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로 보여지고 안장 교체가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이 마필의 능력은 일단 믿습니다. 8번 마필 강력한 축이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 48조는 딱 이 한 마리 나오는데 그에 따르면 승부의지 역시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인 건 맞습니다. 8번 마필 내용은 좋고요. 자, 이제 2위권인데 저는 유력하게 보는 게 두 마리입니다. 바로 내측에 있는 2번 짜릿한 자유 그리고 1번 고스참. 이 짜릿한 자유 같은 경우에는 걸음이 좋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입상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반에 걸음이 양호했던 그런 걸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께 제가 하나 팁을 들어보면 이 짜릿한 자유는 지난 1월 21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생각 외로 정말 많이 팔렸고요. 생각 외로. 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현장에서 바람이 정말 엄청나게 불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때 당시 짜릿한 자유라는 마필 인기순위 3위였습니다. 그리고 우승했던 마필이 스타트랙의 인기순위 4위였고요. 자, 이두의 마필이 입상을 했는데 당시의 추천 마필은 적지가 않았습니다. 11두. 그런데 이 복승식 배당이 8.9배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8,900.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와, 배당이 저거밖에 안 나와? 라고 했던 경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제가 상상을 하든 간에 결과는 그랬습니다. 현장의 바람은 정말 많이 불었다. 현장에서.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이 짜릿한 자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단은 이마필의 배당 추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토요일에서 이제 생각보다라는 건 뭐냐면 인기 순위 대비해서 너무 많이 팔린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만약에 인기 순위 2위, 3인데 거의 뭐 인기 순위 1위로 팔린다. 그러면 세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제가 볼 때는 참고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마필. 중요한 거는 최근에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능력자에 치면 충분히 되는 마필 가능을 해줄 수 있는 전례되고요. 일본 고수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마필이 이때도 훈련이 좋았었고 직전은 더욱더 좋았었고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인기순위 9위 마필이 3위를 했던 게 이변이 아니라 마필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1번 고수창 이 마필을 둘 수가 있고요. 아, 이거 미련을 좀 못 버리겠네요. 말이 5번 원스피어인데, 물론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마필은 제가 세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편성이라면은 띄워줄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방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방은 어떤 작전이냐면은 도저히 답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출전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마필의 변화를 또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2주 만에 쓰고 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마필은 5번 원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3복을 만약에 공략하신다면 이 마필은 필히 안고 와야 됩니다. 원스피어 최근에 김성현 기수가 정말 잘 타고 있죠. 감량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원스피어 이번 경주 복병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미래를 남다고 해가지고 이 마필은 뭐 주력 공략은 아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3위권 도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 8번 리치게이트 강축으로 2위권에 2번이냐 1번이냐 선택이 필요한데 아마도 이제 짜릿한 자유가 그나마 보여준 거라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여기에 보병 마필은 역시 원스피어다. 정말 이 5번 마필은 3복으로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출전수도 많지가 않겠고 그렇기 때문에 5번 마필은 주목하실 필요 있는 복병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자, CHI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 자, 이번 경주 1600m 레이서 되고요. 여러분들 이 경주의 중요한 거는 이 별정 A형 그리고 레이팅 0점부터 80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현재 편성 놓고 보면은 2등급 마필 또는 3등급 마필이 다 같이 나왔고요. 그러니까는 사이즈 차는 분명히 있는데 동등하게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연령별로 또는 성별별로 감량을 받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3세 마필들이 정말 유리하죠. 3세 마필의 부담 중량이 3세 20마리 53kg. 뭐 암말은 없죠. 암말은 없습니다. 53kg. 그런데 4세 이상의 마필들은 무려 58kg입니다. 이에 따른 부담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자, 이거 정말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6, 7, 8경주 후반부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먼저 2등급에서도 강자로 분류될 수 있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9번 럭키선 그리고 4번 울트라 갤럭시. 그러니까는 2등급에서도 강자급인데 현재 3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과 부중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나이라면 4세 이상의 마필이라면은 동일한 부중이기 때문에 이 뒤의 마필을 일단은 강하게 주목할 필요 있는 그런 네이서였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럭키선의 능력을 저는 좀 더 세게 봅니다. 울트라 갤럭시보다는 그런 판단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공교롭게도 10번 늘가을 걸음 정말 좋죠. 1번 강풍마 정말 최근에 제가 연이어서 강공략 들어가면서 적중했던 마필인데 이 뒤의 마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조제로 기수가 강풍마도 데뷔한 이후에 모두 다 기승했고요. 모두 다 기승했습니다. 100%. 그리고 외곽에 있는 늘가을도 조제로 기수가 데뷔한 이후에 100% 기승했습니다. 딱 한 번 다비드 기수가 기승할 뻔했는데 그 마필이 출전 취소가 되면서 역시나 조제로 기수가 100% 기승했던 마필. 그런데 조제로 기수의 선택은 1번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10번 마필 2억 기수가 조제로 기수다 못하냐, 그건 아니죠.
그래도 적임 기수가 있는데 일단은 조제로 기수의 선택은 1번이었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 이게 또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1번과 10번 같은 경우는 현재 2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특히나 1번이 현재 3등급에 속해 있는 마필이고 10번도 이제 다음에는 이제 2등급 승급전인데 그 경주가 이번 경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마필이 3세 마필이죠. 왜냐하면 이제 53kg의 부담 중이야. 그러면은 마이센터. 이것도 제가 A급 적중했던 경주. 마이센터고 외곽에 있는 블랙벨트. 상당히 센 마필들입니다. 워낙 이 편성이 쟁쟁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약간의 가려져 있긴 한데 부중감에 본다면은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kg의 이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네요. 근데 간단히 이렇게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우선시 볼 수 있는 마필이 9번, 4번입니다. 저는 우선순위는 9번으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주력이고 2위권에서는 3번, 8번, 3세 마필. 저는 우선순위를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1번, 10번의 고민인데 조제르 교수가 기승했던 마필인데 조제르 교수의 선택은 1번이었다. 근데 그렇다고 뭐 10번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들은 제가 현장에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력은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제 9번을 축으로 4번. 자, 이거는 뭐 58을 짊어져도 2등급에서 검증된 마필들입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53kg를 짊어진 3번, 8번을 그 다음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 그리고 1번, 10번은 현장에서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네 마필. 9번 축에 4번이고 그리고 3번, 8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자,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경주.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대상경주를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A급 메인. 정말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얼마 전이었죠? 지난 3월 10일 부경에서 펼쳐졌던 부산일보배. 이때 나왔던 마필들이 이번에 거의 다 나옵니다. 또는 이 마필들이 거의 또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어떤 마필이냐면은 라운드 포인트, 썸씽 로스트, 닥터 시저, 대망의 길, 어마어마, 쏜살, 킹 오브 글로리, 해피피버, 모르피스까지 2세트.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경주가 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의 결과가 그대로 재현될 것 같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저는 A급 강공략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이유냐면은 이 경주를 객관적인 평가로 지켜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당시에 4세 마필인 썸씽 로스트, 라운드 포인트가 다 우승과 준우승을 했습니다. 닥터 시조도 마필도 5세 마필이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거의 6세, 7세, 8세, 9세 마필들. 그래서 이제 이때 나왔던 평가가 어떠냐면은 이제는 어마어마, 쏜살, 뭐 킹 오브 글로리 이런 마필들, 모르피스 시대가 지났다. 너무 늙었다. 너무 나이가 많아졌다. 그래서 4세 마필 또는 5세 마필한테 능력에서 안 됐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당시 주요 마필들, 특히나 어마어마 쏜살 이런 마필들은 제가 기억할 때는 공백이 한 15주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공백이 이것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였다. 공백. 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어마어마입니다. 뭐 마바이 평가도 그렇고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이제는 연령에 대해서는 예전의 기량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게 아니라 직전에는 공백에 따른 여파가 분명히 있었다.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그런 내용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저는 직전에 이렇게 딱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어마어마라는 마필이 정상적인 주기에 정말 베스트였다라면은 과연 이 마필이 라운드 포인트, 썸씽 로스트 이런 마필들한테 질말이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팩트는 뭐냐면 이번 경주는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5주 만에 나오고요. 그래서 주요 마필들 함께 제가 간단히 팁을 들어보면 직전에 라운드 포인트 썸씽 로스트와 마필이 졌죠. 이거 다시 뛰면은 4번이 이깁니다. 왜? 라운드 포인트는 여기가 있죠. 왜 이기냐면
직전에 2뒤의 마필의 우승과 준우승의 차이는 게이트였습니다. 전개가 라운드 포인트가 좀 더 최적이었고 썸씽 로스트는 너무 외곽 전개.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4번이 내측으로 돌아왔고요. 라운드 포인트가 외곽으로 밀렸다. 그러면은 4번 마필은 안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9번은 안 봅니다. 라운드 포인트. 여기에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마필은 대한질주. 은근히 센 마필이고 뭐 11월 12일 지난해 이때 당시만 해도 경주를 지켜보면은 국제신문배 어마어마 다음에 3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절대 강갈 수 없는 마필이고요. 직전에 세계일보배 때 또 준우승을 했던 마필. 센 마필이고 키를 쥐는 마필은 만약에 벌마이스타죠. 간혹 이 마필이 엄청나게 빠른 마필인데 간혹 늦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경주가 이때였죠. 11월 12일 국제신문배. 그런데 그런 변수가 없고 정말 이 마필이 선행을 받는다? 그러면은 작년에 이 마필이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 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마필 중에 가장 잘 뛰었고요. 일본 마필은 워낙 그냥 뭐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우승을 했었고 그때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1200m 레이스 벌마이스타입니다. 그만큼 출발만 원활하게 이뤄지면은 이 마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 출발의 변수가 있지만은 뺄 수는 없다. 12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티고의 종반의 추임력. 이 마필도 사이즈가 충분히 되는 마필입니다. 올라오는 마필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셉니다. 마이티고. 대략적으로 함께 다 설명드렸고, 자, 이게 대상 경주다 보니까 현장의 확인도 필요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에 따른 A급 메인의 중심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아마도 이 마필은 직전에 방송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3월 10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뺀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저는 무조건 놓고 갑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어마어마. 그리고 뭐 썸씽 로스트 라운드 포인트 제가 확실하게 비교를 해드렸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대략적으로 이렇게 팁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최종적인 판단을 현장 본 다음에 A급 메인의 하이라이트 경주 임해 보겠습니다. 자신있게 정말 대상 경기의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벚꽃경마 특별경주 1200m 레이스. 역시나 별정 A형 경주죠. 그러니까 이 경주도 마찬가지로 4세 이상의 마필은 현재 57kg로 짊어졌고요. 3세 마필은 53kg인데 여기에 또 3세 안말은 무려 51kg입니다. 무려 51kg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들은 3세 마필들입니다. 3세 마필. 여건이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이 두 번째 A급 경주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여건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주목할 마필 아마도 이제 많이 팔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바로 10번 블루레몬.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는 최근의 경주 내용도 정말 좋습니다. 직전에 3등급에 거의 최강의 편성이었고요. 직전 경주가.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번 경주가 레이팅 65점까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 마필, 4등급 마필이 나오는데 거의 3등급 마필의 그 수준에서도 직전에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던 마필은 블루레몬. 만약에 이 마필이 이 경주가 아니라 일반 경기, 핸디캡 경기 같다면은 부담 중량 엄청 많이 달았겠죠. 엄청 많이. 최소한 55, 56kg 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운이 좋은 게 특별경주의 별정 A형 51kg 3세 안말입니다. 53kg의 기준점에서 2kg의 감량까지 줘줬기 때문에 51kg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3세 마필 중에서도 이게 능력의 사이즈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고요. 이게 바로 능력평가죠. 어떤 이유냐면 현재 3세 마필 중에서는 바로 2번 동진불패 안되는 마필 빼고요. 2번 동진불패 가능권, 6번 지구라트 가능권, 말씀드렸듯이 블루레몬 가능권, 11번 빈체로 카발로 가능권, 미라클 한강 가능권. 이 마필들을 다 안고 할 수는 없겠고 저는 딱 2뒤의 마필을 강하게 누립니다. 안고 합니다. 2뒤의 마필. 여기에 키르지누 마필이 바로 외곽에 있는 장산스포인데 물론 이 마필이 현재 57kg 짊어졌습니다. 4세 순마리기 때문에 57kg 짊어졌는데 저는 솔직히 이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죠. 빼고 간다. 이거 절대 58kg면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마필이 이때 늑발을 해버립니다. 선행을 받아야 되는 마필인데 늑발을 해버렸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와, 이게 편성이 3등급에서 외삼아 3등급이었죠. 강편성이었는데 이 마필이 늑발을 하고도 웬만큼 능력이 없는 마필 또는 선인용 마필이면은 늑발하고 58 짊어지고 거의 저 바닥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웬만한 마필들은. 근데 이 마필은 종반에 올라옵니다. 58을 짊어지고도 그렇게 출발이 늦었는데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장산스포입니다. 결론은 뭐냐? 세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안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A급이고 연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목할 마필은 10번입니다.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3세 2두의 마필 그리고 장산스포까지 해서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전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이고요.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들어가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인도 트로피 암말 특별 경주고요. 역시나 별정 A형 경주 3세 이상 레이팅은 80점까지. 그러니까는 2등급의 마필이 가장 최고의 사이즈의 마필들이고 이외에는 이제 3등급 마필들 또는 같이 승급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있겠죠. 저는 이 경주를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쉬운 게 한편으로 봤을 때 그냥 2등급 그것도 2등급의 소수면서 이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들 그 마필을 우선적으로 세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필이냐면 4번 나온도 아리아 직전에 2등급 경주 준우승을 했고요. 11월 18일 우승을 했었죠. 자, 이게 우승과 준우승을 했어도 어차피 별정 A형이기 때문에 4세 이상의 마필들은 다 57kg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57kg. 그나마 이제 3세 마필이죠. 외곽의 에클레어 퓨리. 이 마필만 현재 52kg를 짊어졌고요. 52kg. 나머지는 다 57. 왜? 똑같은 암말 경주이기 때문에. 암말의 핸디는 없습니다. 암말의 감량은 없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라운드 아리아 마필이 2등급에서 입상의 경험, 준우승의 경험 또는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 또는 옐로켓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등급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발휘했던 모습이고 대상 경주의 경험이 있는 마필을 직전에 동아리 보배 때 3등을 했던 마필 당연하게 세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블리 K 1등급 경주에서도 이 마필은 나름대로 선전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러블리 K를 딱 보시면은 이 마필이 부담력이 예민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마방에서도 1등급의 점핑전 해가지고 등짐을 줄이면서 출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상대 마필은 어떠냐? 상대도 마찬가지죠. 상대도 부담 중량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암말들이고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1등급 유일하게 경험이 있는 마필 러블리케라는 마필 단독 선행인데 이 마필을 뺄 수가 있을까? 자, 물론 이제 외곽에는 소베라니아, 에클레오필가 빠르긴 합니다만 못해도 선입전개입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 마필이 현재 인기순위에 밀려있다? 저는 땡큐로 봅니다. 드론을 봤을 때 인정해야 된다. 5번 마필.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6번, 5번, 4번을 저는 강하게 인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2등급의 경험 있는 마필인데 1번, 2번인데 아직까지는 2등급에서 보여준 걸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마필들은. 그나마 이 천마 비상이 이 천마 비상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최근에 걸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 마필은 거의 스피드형 마필 또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에 앞선에 붙지를 못했지만 따라가서 종반의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보고 있었지만 기승기수가 조금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천마 비상 같은 경우에는 김용근 기수가 좀 많이 기승을 했었습니다. 우승의 호흡도 있었고요. 근데 굳이 이번에 박태준 기수다? 그리고 과연 그러면 김용근 기수 어디 있느냐? 어떤 마필이 타느냐? 러블리 K 쪽에 탑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에 변화를 보였지만은 2등급에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여러모로 러블리 K라는 마필을 보실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나마 이제 보병어 말이 3번 포린 너브인데 아직까지는 2등급의 경험은 또는 검증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상승세가 가장 무서운 마필은 3번 포린 너브 이 마필을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주가 좀 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충마의 고민은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4번, 5번, 6번입니다. 6번을 축으로 기본적으로 5번, 4번인데 6번이 아마도 이제 최근에 내용이 가장 좋습니다. 대상 경주도 3등을 했었고 5번 마필 절대 뺄 수는 없죠. 1등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전개점의 김용근 기수의 기승이다. 그리고 4번 마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마는 6번을 좀 유력하게 보는데 이거는 현장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보병은 3번입니다. 포린노브가 그나마 그래도 좀 걸리는 마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강공략 경주를 예고는 안 드렸지만 다 풀어드렸고요. 이에 따른 메리트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게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한방 공략이 가능한 경주고,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을 저도 딱 한 마리를 보는데, 자, 이게 한방 공략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봤을 때는 한방이 맞습니다. 편성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께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자, 한방 공략이라는 거는 말이 2번 크라운 함성, 그리고 4번 옥천 스나이퍼입니다. 이 뒤의 마필의 능력이 최근에 가장 돋보이고요. 특히나 크라운 함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성장을 했네요.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거의 뭐 하위 등급을 감안해 봤을 때는 무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등급, 2등급의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바운더리에서는 거의 무결점이었다. 그 정도로 경주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옥천 스나이퍼 역시나 그에 따른 이름값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상대를 봤을 때는 이거 2번, 4번 한 방이 맞습니다. 상대를 봤을 때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심 2번도 그렇고 특히나 이 4번 마필은 다음에 만약에 편성이 좀 더 강해지면 이거는 한번 꺾고 갈까? 그 고민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고민이 워낙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사그라들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옥천 스나이퍼 예전에 데뷔와 동시에는 이 마필이 기대는 압력 때문에 정말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마필이죠. 정말 대상 경기 한 번은 먹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그런 악벽이 최근에는 일단은 많이 교정이 됐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직전에 선행전개를 펼쳤지만은 간신히 준우승에 그쳤다? 저는 이 걸음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평가하는 옥천 스나이퍼의 수준에 못 미쳤다는 뜻입니다.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부중이 직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2번은 최근의 경주 내용은 무결점이지만은 11주 만에 나오는 마필. 물론 상대를 보면은 이거는 2번, 4번 한 방입니다. 한 방인데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정말 냉정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석의 고민이 아니라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 한번 보면서 좀 과감하게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2번, 4번에 아주 100%의 맹신은 편성만 보고 믿기에는 그런 점이 좀 변수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뭐 2번은 공백기 이후에 추천하긴 합니다만 크게 뭐 체중 변동 추이가 없다라면 이 마필을 일단 믿고 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4번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가능권이 이제 6번이 팔릴 텐데 이 마필은 중속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출발은 좋은데 스피드 발휘에 조금은 약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 스피드죠. 중간 속도. 그게 약점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한 마리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임팩트가 좀 약한 마필.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죠? 될 것 같다. 근데 항상 그 수준의 마필. 그게 중속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입니다. 6번 마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이라면은 남산무적이 최근에 종발의 걸음이 다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 마필의 추입이 통할 수 있겠다. 이번 경주에. 그래서 남산무적은 저는 유일하게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2번, 4번 한 방에 2번, 4번 한 방에 제가 보는 거는 7번 남산무적 정도? 보병 마필. 그만큼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4번 마필의 최근의 경주력은 분명히 조금은 아쉽다. 기대보다는 조금은 아쉽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성이죠.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치느냐. 편성만 보면 2번, 4번 한 방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이제 7번을 저는 보병마로 보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경주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분석의 고민이 아니라 뭐 분석 복귀 다 끝났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배당 추이까지 한번 보면서 한번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경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를 제가 마지막 강공략 여러분들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강공략 5번째 피나레를 장식하는 경주인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의 능력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대상 경주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이미 능력이 다 나온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좀 더 센 마필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부진한 마필들 중에 그나마 나아 보이는 마필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찾았는데 그러면 주력 공략에 과연 그 마필이 100% 확신이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고민스럽죠. 근데 이게 능력만 간의 접전 경기에서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도 워낙 능력이 좋기 때문에 주력 공략에 더욱더 힘이 실어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부경경마 제가 1, 3차기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제 56배를 A급 메인으로 주력을 때린다? 공략을 한다? 그게 마필의 능력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당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4등급은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주력으로 동력을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도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을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먼저 제가 우선순위로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JS로 되어있습니다. 자, 이 마필 직전에 3등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이 이번 경주는 선행 전개도 이렇게하고요. 또한 여러분들 이 경주의 포인트가 이거는 앞선에서 우선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에서 선행권에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능력에 믿음이 갑니다. 그 중심에는 JS로 들어간 마필이 있고요. 직전에는 이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가 부진한 것도 아니죠. 3위권에 그쳤는데 일단은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었죠. 거의 2개월 넘게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의 공백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아주 편한 선행 아니면 선입전개 저는 선행까지 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서수훈 기수가 부경에서 활동 중인 기수이긴 한데 이 마필은 한 번의 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이었죠. 이때 서울에 원정을 와가지고 기선했는데 아주 잘 타줬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가는 마필이 5번 마필이고 제가 이거는 마지막 강공략에 5번을 추로 들어가는데 앞선에서 끝날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마필 이 마필들을 인정하고요. 여기에 최근에 변화를 보였던 보병마 한 마리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역시 저는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도 능력에 믿음이 간다 라는 점에서 이거는 강공략의 의미는 충분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강공략은 5번 제이스로 들어간 마필을 믿고 가겠습니다. 자, 이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5번째 피날레 마지막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자, 오늘 포인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별정경주. 그러니까는 이전과는 다르게 군별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레이팅에서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레이팅 80점까지면 다 출전할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하위 등급의 능력차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부당의 유불리까지 감안해 본다라면은 좀 더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1호 경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풍족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워낙 이게 능력마들이 많이 나온 경주가 많기 때문에 환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분석이 끝났고 예측 배당일 뿐이지 환수를 노리는 건 아닙니다. 배당을 노리는 건 아니고요. 분석해본 결과 이 경주는 배당이 나오겠구나 하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현장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참고하시고요. 좋은 결과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야간경마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4년도 야간경마 이제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벚꽃 야간경마는 다음 주 마지막 경마, 마지막 주간이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야간경마 유종의 힘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호 경마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